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정상 강제 집행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는 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또는 행정의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을 개괄적으로 봤습니다. 이쪽 부분이 이제 보통 이제 그 법 전공 학생들은 좀 쉬운 부분인데 비전공 학생들은 좀 어려워하세요. 이쪽 쉽다 싶어서 많은 것을 생략하고 그냥 이 중요한 요지 시험에서 기출 들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다 딱딱 찍고 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좀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부분 뭐 더 어려운 부분들은 더 쉽게 잘 보시는데 그래서 지금 행정 강제 버튼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행정상 강제 집행은 꼭 아셔야 돼요. 어떤 시험이든 항상 행정상 강제 집행 이 수단 관계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 이행 강제금 또는 집행벌, 그 다음에 직접 강제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행정상 강제 징수까지 해서 주로 그 행정 대집행에서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고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 직접 강제하고 행정상 강제 징수는 이게 종종 출제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상 강제 집행을 그 위주로 보도록 하죠. 먼저 보시면 여기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행정상 강제 집행에서 맨 처음에 잠깐 여기 보시면 당구장 표시하겠습니다. 행정상 강제 집행은 행정 강제 일종이죠. 이때 행정벌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정리하면서 첫 번째 개념 의를 보시면 그렇죠.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자, 의무 불이행이죠.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자, 이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개념을 보도록 하죠. 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상 강제 집행은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의무 위반이 아니죠. 행정벌은 의무 위반입니다.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여 그렇죠. 앞에서 배우신 우리가 행정행위에서 종류가 있죠. 또 그 다음에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이 있습니다.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에서 사실행위를 배우셨죠. 사실행위 종류를 보시면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고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있습니다. 이때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여 그렇죠? 예,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자 현재 의무 불이행이 있어요. 이때 장래 향하여 그죠? 장래 현재 의무 불이행이 돼서 장래 의무 이행이 있는 것과 의무 이행을 시키거나 또는 자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적용. 자 장래 지향적이다, 미래 지향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좀 기초 개념으로서 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무 불이행이 돼서 장래, 미래 의무 이행을 시키거나 의무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 그죠? 상태를 실현하는 적용이에요. 그 다음에 권력적 사실행위다.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죠. 권력적 행정작용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부담적 행정작용이고 법률 위법,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처분성 인정돼야 한대요. 이거 갖다가 이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해 시험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직에서 보면 이 권력적 사실행위에다가 분명히 사실행위죠. 이게 사실행위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행위인데 이것이 곧 법적 행위가 될 수 있는가? 좀 이 권력적인 부분과 사실행위 부분 있는데 이 법적 성질을 보면 이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지만 또 이것을 다르게 혼합적 행정행위로 보시는 분이 있어요. 학자 중에 이 견해에서 시험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합적 행정행위죠. 이렇게죠. 이것은 행정행 법적행위예요. 이거 구분해 보면 2번 정도가 시험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 드리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를 보시면 권력적 작용.
이 권력적 작용은 사실행위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자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 대집행 등을 하게 되면 행정상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자 수인 의무가 있죠. 수인 의무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말씀드리겠습니까? 이것이 문제를 갖다가 좀 까다롭게 내서 가장 맞는 답을 정답 정해놓고 이거 갖다가 그죠? 예 사실 우리가 행정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있습니다. 행정조사도 사실행위거든요. 근데 행정조사는 사실행위 이 형식으로만 해진다. 이렇게 해서 틀린 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반 이거 삼각형인데 권력적 작용하고 이 수인 의무가 합쳐진 거예요. 수인 하명에 의해서 수인 하명은 행정행위죠. 수인 의무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행정상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이 권력적 권력적 작용, 이 사실행위 부분 요거하고 수인 하명이 자동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이 수인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혼합적 또는 혼성적 행정행위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적 행위가 된다 해서 법적 행위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조사는 뒤에서 배우시는 행정조사는 이렇게 뭐 사실행위 형식으로만 해진다 해서 틀린 질문 이렇게 처리된 겁니다. 우리 행정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도 있거든요.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있고. 그럼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반은 맞아요. 근데 반은 권력적 사실행위일 때는 이게 혼성적 또는 혼합적 행정행위가 되죠. 그래서 법적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요거 한 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여기 그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 전부 다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권력적 사실행위고 행정상 즉시강제도 마찬가지고 행정상 즉시강제도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그 법적 성질이 행정조사도 자 사실행위고 권력적 사실행위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행해지는 행정조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같이 공통적인 거니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구별돼 있죠. 여기 행정상 적시강제의 구별. 이거 정리해 볼게요. 행정상 적시강제와의 구별이 나오죠. 이거. 그럼 우리가 앞에서 잠깐 다시 했는데 적시강제와 구별. 적시강제죠. 적시강제. 이거 급박성이 있어. 적시강제는 급박성을 그 요소로 합니다. 그죠? 급박성을 요구하니까 적시강제는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합니까?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급박성을 그 요소로 합니다. 따라서 요거죠.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좀 더 크게 쓰겠습니다. 글씨가 조금 그죠? 작게 볼 수가 있으니까 좀 더 키워서 쓰도록 하죠.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요 차이점이 있어요. 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벌. 이 행정벌과의 차이점이 뭐냐? 자, 벌과의 차이점도 있어요. 뭡니까? 이것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죠. 하지만 행정벌은 뭐예요? 의무 위반을 그 전제로 합니다. 의무 위반을 그 전제로 하고, 그죠? 전제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과거 지향적이죠? 과거 지향적이다. 이런 차이점을 갖다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물어봅니다. 과거 지향적.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틀릴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여기 이게 벌고서 보니까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민사상 강제 집행과의 이 구별이죠. 중요한 것은 이거 잘 나옵니다. 행정상 강제 집행이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사상 강제 집행은 당연히 사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가하겠죠. 부과합니다. 행사 방법 보세요. 이게 좀 그 행사 방법, 행정상 강제 집행은 행정청이 스스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자력 집행. 그죠? 우리 민사공개에서 친구가 돈 빌려갔어요. 그럼 민사공개에서
친구가 돈을 갚지 않다고 해서 내가 자력 집행할 수 있어요? 친구가 여행 간 사이에 내가 그럼 나도 하는 수가 있지. 친구가 여행 간 틈을 타서 기다렸다가 그죠? 나도 하는 수가 있지. 친구가 해외 여행 한 달 갔어요. 보니까 여행 가기 전에 냉장고를 갖다가 나한테 1,000만 원 빌려갔는데요. 거의 700만 원, 1,000만 원짜리 냉장고 사가지고 딱 하니 전시하고 막 자랑하고 있어요. 자, 나도 하는 수가 있지. 돈 안 주면 나도 하는 수가 있다. 친구가 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더 괘씸하죠. 그럼 나도 한 수가 있지. 자, 친구가 해외여행을 갑니다. 잘 갔다 와 해놓고 자, 그 해외로 떠나는 날 당일날 야간에 들어가죠. 그래서 냉장고를 갖다가 1,000만 원짜리 들고 나오죠. 예, 갖고 내가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어요. 700만 원 벌었습니다. 자,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법주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구제가 원칙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형법상의 절도죄가 돼요. 주거침입죄, 그다음 절도죄, 그죠? 처벌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때는 이제 탈핵구제, 딱 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법원이 그죠? 민사집행이 그죠? 채무 명의를 받아서 집행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강제 집행, 법원에 강제 집행을 해줘야 돼요. 법원이 강제 경미에 붙여서 그죠? 이렇게 경미에 붙여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회수해야지 탈핵구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상 법률관계에 무서운 게 뭐냐면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행정주체인 국가 등에게 행정주체의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국가가 갑한테 과세 처분을 했어요. 자, 1,000만 원이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자, 납부 기간 내에 이 세금을 납부하잖아요. 1,000만 원을. 자, 그렇단다면 어떻습니까? 또 1억을 갖다가 체납자죠. 고액세 체납자 1억 원을 갖다가 갚잖아요. 그럼 이때 행정주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행정주체인 국가 등은 어떻습니까? 바로 국세징수법에 근거해서 바로 집행해버려요. 자력집행.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민사상 강제와 차이점이죠. 요건 자력구제예요. 이 자력구제예요. 그죠? 타력구제. 타력구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법상 의무예요. 제가 왜 쓰는가 보세요. 이 사법상 의무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으로 민사집행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즉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민사집행을 통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행정상 대집행 등 바로 공법상 이 수단을 이용해야지 이 사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행정상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 판례가 처음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거죠. 요걸 대상으로 해서 우리 뭐 행정 강제할 수 있다 없다.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최근에 판례 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두 번째 우리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보야죠. 목차가 좀 좁으니까 요것도 빼겠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보도록 하죠. 특히 시험에서 여기 행정상 강제 집행에서요. 특히 여러분들 행정상 강제 집행이 예.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예. 직접 강제의 예.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오는 행정상 즉시 강제의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이 나오는 행정조사의 예를 정확히 숙지를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그 시험에서 그 법적 성질의 예에 대해서 짝짓기 잘 나와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해를 했는가 이거죠. 얼마나 이해했고 숙지가 암기가 되는가. 이 실무하고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대집행 보도록 하죠. 이제 행정 대집행법입니다. 행정 대집행입니다. 자, 일반법 있어요 없어요 이거? 행정 대집행법. 자, 있죠.
자, 일반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행정대집행법. 이건 첫째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괄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 좀 봐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 그 수업을 통해서 이번 수업은 욕심내지 마시고 개념하고 의 개념하고 이 체계만 파악하셔도 돼요. 처음에 너무 성급하게 우리 밥을 먹는다든지 뭘 먹든지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가볍게 해야 돼요. 자꾸 가볍게 통독을 위주로 이렇게 가볍게 넘겨야 합니다. 강의도 이렇게 가볍게 개념 위주로 이렇게 하면서 가고 대신 제가 내용 정리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요건 효과, 의 요건 효과 이것이 우리 법의 목차예요. 우리가 행정상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 배우셨죠? 괜히 배운 게 아니에요. 요걸 갖다가 의 요건 효과로 그죠?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를 말해요. 의 요건 효과, 요건은 법률 요건, 법률 사실을 규정한 법률 요건을 해석하고 그 법률 요건이 충족됐을 때 그 법률 효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법학은 크게 큰 목차가 의, 요건, 효과 이 세 개만 쓰면 다 점수 나옵니다. 주관식 논술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개념을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건 부차적인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이제 내용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개념을 갖다가요 요건과 효과를 잘 공부를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뒤에 가다 보면 이게 행정 대집행이 뭐지? 이렇게 됩니다. 다시 뒤까지 가고 요건 효과 부분까지 보고 다시 의 개념 가보시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그 개념 포인트 두고 그다음 나머지 내용 정리 부분은 그냥 슬슬 넘어가면서 뭐 이런 용어 익히는데 주안 좀 두시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딱 처음부터 우리 행정법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돼요. 제일 답답한 사람이 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작은 좋은데 항상 끝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요. 이 습관, 그 사람이 성향이에요. 그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일 맡겨놓으면 뭐 마무리가 안 되는데요. 마무리를 해놓고 그다음 탁 넘어가. 물론 동시에 진행할 사항도 있어요. 있다 하더라도 하나씩 정리하면서 가야지 그냥 벌려놓기만 하고 나중에 수습이 안 돼요. 이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요구하지 않고 이번 일순환 하실 때는 이것이 개념입니다. 제가 왜 개념을 쓰겠습니까? 우리 개념 법학이니까 이 개념만 이해되면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되면 다 끝나버립니다. 용어와 이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되니까 내용 정리는 그다음부터 쉬워요. 뭐 영어 국어 상대가 안 됩니다. 뭐 행정학 사회 이거 상대가 안 돼요. 저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딱. 제가 시험 내도 출제해도 이 이상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딱 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자, 힘내시고요. 갑니다. 또 행정 대집행 봐보세요. 개념 봐보세요. 여기 보면 진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의 부분은 다시 해볼게요. 의 개념, 의죠. 책대로 쓰겠습니다. 개념. 이 행정 대집행은요. 자,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공법상 의무에 대해요. 공법상 의무고요. 이 공법상 의무 중에서 자, 우리가 앞에서 행정행위에서 자기 하명, 부자기 하명, 급부 하명, 수인 하명을 배우셨어요. 하명은 우리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그죠?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서 우리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법규범이에요. 자, 부담적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자, 자기 의무인데 자, 자기 하명에 의한 자기 의무인데 이때 자기 의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체적 자기 의무가 있고 비대체적 자기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체적 자기 의무는 뭐고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뭔가? 대체적 자기 의무는 의무자가 의무 이행을 하는 이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나 아니면 그 제3자가 대신해서 이행할 수 있는 의무예요. 대체 수단이 인정되는 의무예요.
의무자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우리 행정청이나 제3자가 그 의무자 대신에 이를 이행해서 행정 목적을 실행할 수 있는 의무. 이때 비용은 누구한테 받아요? 행정청이 비용 뭐 부담합니까? 아닙니다. 얘도 시험 나와요. 의무자가 부담해야 돼요. 의무자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대체적 자기 의무를 갖다가, 그죠? 이렇게 뭡니까? 대체적 자기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자, 이런 경우 행사되는 것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행정 대집행은 자기 집행도 가능해요. 그죠? 또 뭐가 가능해요? 또 타자 집행. 그죠? 자기 집행. 타자 집행. 우리 행정청이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행정청 우리 공무원들 무슨 힘이 있어요? 다 예를 들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할 때, 무허가 건축물 철거할 때 철거업체 동원하죠.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혼동을 쓰는데 이게 실행행위거든요. 실행행위는 우리 행정청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철거업체 등 제3자를 통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혼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행정대집행은 누가 한다고요? 행정대집행권자가 누구예요? 행정기관, 행정청입니다. 중요합니다. 예, 주체 누구냐? 행정대집행이 주체는 누구냐 할 때 행정청이 맞아요. 검사다, 판사다, 법원이다 틀려요.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 이게 자력 집행 아니에요. 그죠? 자기 집행, 타자 집행 이렇게 됩니다. 자, 됐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목차를 갖다가 제가 봐요. 개념 다 잡았어요. 그러면 목차를 빼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개념을 다 해석한 거예요. 그죠? 실행행위. 이게 뭐예요?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이게 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응? 됐고. 그럼 다시 한번 주체 빼보겠습니다. 주체 누구예요? 행정대집행 주체 누구냐? 잘 나와요. 이거 그렇죠? 당의 행정청이다. 그죠? 당의 행정청 또는 처분청으로 나와요. 당의 행정청, 처분청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법원이다, 검사다 틀려요. 이거 맞습니다. 처분청, 당의 행정청 또는 처분청으로 나오고. 자, 넘겨갑니다. 그 다음에 법적 성격이 뭐냐?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행정 대집행이 이제 요건이 나와요. 우리 지금 먼저 법적 성격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네 번째 요건이 있잖아요. 행정 대집행의 요건.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의 요건이 모두 갖춰졌을 때, 이걸 꼭 행정 대집행을 해야 하는가? 해야 한다는 것은 기속행위예요. 우리가 앞에서 왜 행정행위를 배웠어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막 열심히 합니다. 막 열심히 해요. 왜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 중요한 거예요. 근거법규가 과연 이것을 기속행위로 해놓고 있는가? 아니면 재량행위로 하고 있는가? 자, 중요한 것은 현재 법적 성격인데 그렇죠? 보시면 행정대집행위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하더라도 행정대집행위 주체인 이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봐요. 그래서 법적 성격, 성질 같은 말이에요. 법적 성격, 성질은 뭐냐? 재량행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자, 됐습니다. 그죠? 요거까지입니다. 이어서 행정대집행위 요건을 보도록 하죠. 요건 절차 관리구제 방법 매우 중요해요. 어떤 시험이든 항상 이쪽 부분을 통해서 행정대집행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에서 출제됩니다. 꼭 한 문제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건에서 맨 처음에 자, 우리 의 개념에서 보셨듯이 첫 번째 양가를 책 봐보세요.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 두 번째 양가를 입은 뭐죠?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 확보가 곤란할 것. 세 번째가 그 불이행을 방차 및 심의 공익을 해야 할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합니다. 갖춰줬을 때 이 행정 대집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 개념입니다. 요건 그때 보실 때 요건 부분은 중요하니까요. 제가 노란 걸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요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가 뭐예요?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의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 이렇게 되죠. 자, 책 나왔으니까 요약합니다. 하고요. 일단 보시면 처음에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체적 자기 의무야입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이거고요. 예를 들면 비대체적 자기 의무. 비대체적 자기 의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다음에 이거 부작위라든지 부작위 수인 의무도 안 돼요. 의무도 그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 도표 봐보세요. 대체적 자기 의무 얘 꼭 아셔야 돼요. 암비어시합니다. 여기 비대체적 자기 의무하고 부작위 의무 있죠? 한 가지만.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서 시험 잘 나오는 거 토지, 건물의 명도, 티거 의무 안 돼요. 이건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서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아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부작위 의무도 마찬가지야. 그죠?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 이것도 안 됩니다. 그죠? 안 돼요. 특히 이거 한 가지만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 부작위 의무에 대해서 7급이라든지 9급에서 가끔 종종 출제돼요. 기출문제에 가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작위 의무는 원칙적으로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어서 행정 대집행위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 이때 중요합니다. 이 부작위 의무가 행정 대집행위 대상이 되는 의무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로 전환하는 자기 의무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기 의무로 전환하는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 의무로 전환시키는 이 법률 유보, 법률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그 사례가 잘 나와요. 자, 건축법은, 그죠? 건축법에서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적법한 허가 신청을 받아서 행정청이 허가 처분을 받아서 건축물을 신축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자, 그죠? 근데 가면한 사람이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어요. 건축법상 적법한 허가 신청을 하지도 않고 이에 따라서 허가 처분을 받지도 않고 가변한 사람이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하겠습니다. 이거 위법 건축물이죠? 이거 뭡니까? 위법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신축 건축물을 갖다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상, 건축법상 건축 허가 처분을 받아서 해야 돼요.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건축물을 신축하면 안 돼요. 그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을 의무는 부작위 의무예요. 그죠? 아시겠죠? 부작위 의무. 해서는 안 되죠. 금지 의무, 부작위 의무 같은 말이에요. 해서는 안 돼요. 해서는 안 돼요. 해서는 안 되는 의무.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작위 의무라고 합니다. 자, 건축법상 그렇죠? 부작위 의무 위반 있죠. 그러면 건축행정청은 당신 건축법 위반이에요. 당신 건축법 위반입니다. 허가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셨죠? 부작위 의무 위반, 그죠? 자, 그러면 이에 따라서 건축법에 의해서 자, 자기 의무로 전환시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몇 월 며칠까지 당신은 건축법 몇 조 몇 항 위반이니까 위반이고 위반 사실이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자진 철거요. 언제까지? 자진 철거하시오. 철거하시오. 자기 의무. 자기 하명, 자기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이 부작위 의무가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의무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법률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요? 부담적 행정행위, 침입적 행정행위니까 법률 유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많이 한 거예요. 내용 정리. 그러니까 이런 거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요거 위주로 이렇게 큰 것만 보시고 요건 천천히 2순환, 3순환 하실 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예, 됐고. 그래서 여기 꼭 아셔야 돼요. 요거까지. 두 번째 목차가 뭐냐? 두 번째는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것.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 확보가 곤란할 것.
여러분들 이게 뭐죠? 우리가 어디 많이 본 건데, 그죠? 이것다가 이제 보충성 원칙이라고 해요. 보충성, 그죠? 보충성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왜냐하면 이 행정상 강제 집행은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부과하니까 강력하죠. 강력해요. 우리 국민이 기본권을 치면은 그 수단으로서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 있다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 대집행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뭐죠? 우리 비례 원칙이죠. 우리가 비례 원칙에서 뭘 배웠어요? 필요성 원칙 배우셨죠? 그죠? 필요성 원칙, 그죠?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 써졌습니까? 그죠? 최소 침해 원칙. 자, 책 다 나와 있으니까 약자를 쓰겠습니다. 다 안 씁니다. 요거 있어요. 꼭 아셔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그럼 세 번째가. 그렇죠. 그 불이행을 방치할 경우 심의 공익을 해야 할 것. 그죠? 자, 됐죠?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까지 보시고 좀 더 공부하시고 요거는 예전에 요거 판례가 심의 공익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고 부정한 판례 3개, 4개가 있어요. 반드시 문제 풀이하실 때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간단히 끝났어요. 이게 아주 잘 나오니까 뭐 이런 거 다 맞추셔야 돼요. 틀리시면 90점 안 나와요. 이건 다 맞추셔야 돼요. 지금 1편부터 해서 쭉 왔는데 이 정도면 어렵지 않습니다. 뭐 사회 뭐 행정학이라든지 상대가 안 되죠. 물론 처음에 하실 때 용어 때문에 좀 고생하시지만 점수가 정말 잘 나와요. 행정법은, 법과목은. 자, 처음에 공부하실 때만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실 것이 여기 절차예요. 이 절차도 좀 잘 나옵니다. 아주 시험 절차에서 잘 나와요. 보시면 이제 절차를 보시면 여기 이제 좀 이어서 해야겠네요. 여기 그죠? 이 절차니까 쭉 빼가지고 요 넓은 부분에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절차를 봐볼까요? 이 행정 대집행 절차는 개, 통, 실, 비. 처음에 이제 개통실비 이렇게 이제 처음에 용어를 익혀 두시고요. 이건 행정 대집행이 개고, 그다음에 행정 대집행 실행 영장에 의한 통지, 그다음에 실행 행위, 비용 징수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에 들어오겠습니다. 먼저 개고 다 나왔네요, 그죠? 예, 개고, 그다음에 통지, 실행, 그다음에 비용 징수. 일단은 그 계고에서 봐보세요. 여기 계고. 자, 여기서 계고. 이 법적 성질. 자, 계고는 넣어주죠. 우리 교재에 나왔습니다. 계고 보세요. 계고는 통지 행위에 속한다. 반복동 계고는 최초의 계고만 처분성이 인정되고 제2차 계고는 대집행 기간이 연기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다.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에서 벌써 5번, 6번 나왔습니다. 행정 대집행 계고에서 자, 중요합니다.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가 있다고 하면 1차 계고만 처분성이 인정된다. 맞죠? 네. 그럼 이제 법적 성질이 뭐냐? 이거 뭐예요? 의사의 통지예요. 우리가 준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 중에서 확인, 공중, 통지, 수재가 있죠? 통지에 보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어요. 의사의 통지입니다. 의사의 통지예요, 여러분들. 같이 써야 돼요. 요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의사의 통지고요. 이건 뭐예요? 이건 준 법률 행위적 행정이죠. 준 법률 행위적 행정이고 처분성 있어요, 없어요? 처분성 있습니다. 오케이? 처분성 있고 1차만 처분성 있다는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네, 그죠? 됐고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개통실비예요. 계고, 통지, 실행리, 비용 징수 단계로 절차가 행해지는데 이때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항고소송, 행정소송 하면 항고소송, 항고소송하면 취소이에요. 대상 적격.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중요해요. 이게
따로따로 온 것이 아니라 요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요거까지. 자, 개고 단계 통제, 그다음에 대집행 실행 영장에 의한 통지 단계 봐보세요. 여기. 그다음에 두 번째 봐보세요. 뭐 개고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잠깐요. 개고 교재를 봐보세요. 아주 법적 성격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 성격에서 개고는 재량이다. 이해되십니까? 행정 대집행의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 하더라도 행정 대집행이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의 요건 앞에서 본 이 세 가지가 충족됐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행정 대집행의 절차 개고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개고 절차를 시작할 것인지 말 것인지 행정청이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요건 봐보세요. 요건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시험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옵니다. 판례로서. 책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1번 개고 시에 상당한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대집행 영장으로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었더라도 위법하다.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판례 잘 나온 질문이고, 개고는 문서의 형식으로 해야 한다. 문서에 의하지 않은 개고는 무효이다. 형식주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고를 할 때 반드시 대집행을 할 행위 내용 및 범위가 특정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한 개고 문서뿐만 아니라 개고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에 의해서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된다. 중요해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개고서에서 주의할 판례에서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도 잘 나와요. 철거 명령과 개고 처분을 한 장의 문서로 동시할 수 있다. 사전 개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개고 시의 대집행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개고에서 주의할 판례 1번 판례, 3번 판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틀리시면 안 되죠. 이 정도에서 나오니까요. 영장엔 통지, 대집행 영장엔 통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봐보세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중요해요 이거. 자, 요때 이제 요까지. 이 절차, 행정 대집행 절차하고 구제 방법에서 문제되는 것이 요겁니다. 개고와 통지죠. 이 실행행위 보세요. 무허가 건축물, 위법한 무허가 건축물을 갖다가 철거하는데요. 철거 업체에 제3자에게 맡겨서 실행행위를 해요. 타자집행합니다. 이때 타자집행인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권력적 사실행위죠. 그죠? 자, 이거 처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 중요합니다. 이거 처분성이 있어요, 없어요? 처분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처분성이 있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권력적 사실행위는요. 무허가 건축물 철거행위, 철거업체가 가지고 철거죠. 제3자가 와서 실행행위에서 철거하죠. 땅 부분만 그냥 큰 포크레인 때리면 하나의 건축물이 위법 건축물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요. 처분성은 인정돼요. 근데 실행 착수 후 단기간 내에 종료됩니다. 단기간 내에 종료되어서 우리 소송 요건은요. 처분성, 행정소송이 대상적격, 항고소송, 취소송이 대상적격으로서 처분성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요건도 다 있어요. 있는데 그 나머지 요건 중에서 실행 착수 후 이 단기간 내에 이 철거 행위가 권력적 사실 행위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미 건축물이 그냥 땅 두 번 치니까 포크레인 치니까 그러니까 공터에 건물 잔해 더미만 남아 있죠. 그런데요. 자, 이미 철거 행위 끝났어요. 실행 행위 철거 행위 끝났는데 법원에 가가지고 이거 저기요 이 철거 행위 이 실행 행위가 위법하니까요. 이거 취소해 주세요. 자, 법원에서 좋습니다. 법원에서 가봤자 법원에서 판사님이 취소 판결을 내려줘서 무효한다 하더라도 이 건축물은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를 통해서 구제해줄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소위 이익이 없다. 소위 이익이 없다. 또는 권리 보호 필요성이 없다. 권리 보호 필요성이 없어서 이렇게 시험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없어서 소송을 통해서는 구제를 못 해줘요. 2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현실적으로 구제를 해주는 실효성 있는 수단은 뭐예요? 손배상, 예, 손배청 또는 원상회복 청구권, 원상회복 청구권. 이것이 현실적인 구제제도입니다. 좀 많이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비용증서 이거 뭐예요? 이거 급부하명이에요. 저 중요합니다. 이 비용증서 앞에서 있죠? 행정청이 부담해요? 의무자가 부담해요? 의무자가 부담해야죠. 의무자. 그죠? 의무자가 부담하죠. 이거 급부하명이에요. 급부하명에서 의무자는 급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의무자 된 거죠. 의무자가 납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들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용증소. 비용이 과다하다 할 때 어때요? 이거 처분서 인정돼요. 그죠? 급부하명이니까. 처분서 인정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과다할 때는 자, 취소 소송, 항고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대집행에 대한 권리 구제 방법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예,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행정이 하자 승계 배우셨죠? 행정 대집행, 그죠? 자, 앞에서 행정이 하자 승계를 배우셨는데 하자 승계에서 원칙적으로 선행 행정위와 후행 행정위 간에 각각이 독립한 행위일 때는 하자 승계가 부정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의 법적 효과의 완성을 위한 이런 절차일 때는 예외적으로 선행 행정 행위 하자에 대해서 후행 행정이 하자로 이렇게 승계시켜서 이렇게 구제를 해주는 실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의 법적 효과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절차, 행정 대집행의 절차와 같이 여기 하자가 있죠? 이 하자가 없어요. 우리 승계시켜서 각각의 시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만약에 이 선행 행정인 이 계고에 불가정적이 발생했다. 그러면 하자를 승계시켜가지고 통지행위, 실행행위, 비용증수 단계에서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요거 내용이 대집행에서의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미 다 배웠으니까 요까지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행정집행이 워낙 중요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의회부터 권리 구제 방법까지 꼭 정리를 해놓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이행강제금 보도록 하죠. 세 번째 목차죠. 여기 이제 183페이지예요. 요건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 특히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이제 전통적으로 집행벌이라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집행벌은 행정상 강제 집행의 수단인데 행정강제의 수단인데 행정벌하고 자꾸 혼동하세요. 우리 수험생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래서 지금은 집행벌이라는 용어보다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즉 강제금이라고 부르자는 유력한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쓰이고 실정법상 건축법도 집행벌로 하지 않고 강제금, 이행강제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우리 교재의 의의를 좀 봐볼게요. 이행강제금에서 다시 이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시험 나올 거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일단 의의를 봐보세요. 이행강제금이란, 자, 우리 교재의 의의 봐보세요. 주로 행정법상의 부작위 의무 또는 비대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의무자에게 일정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금액을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계고하여 자,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중요합니다.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 이행을 자, 간접적으로 동그라미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행정상의 강제 집행수단이다. 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냐면요, 시험에서 계속 출제됩니다. 잊을만 하면 4, 5년마다 탁 출제되니까 이거 시험 안 나는가 보다. 4, 5년 차 보니까 안 나왔으니까요. 체크 안 했습니다. 바로 틀립니다. 일단 보시면 이행강제금의 대상이죠. 개념 의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의에서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법상 그죠?
비대체적 자기 의무나 부자기 의무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전통적으로 공법상 비대체적 자기 의무나 부자기 의무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행정상 강제 집행이 있으면요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죠. 직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산이에요. 한데 딱 하나만 예외. 이 이행강제금은요 의무자의 심적 압박, 의무자의 심리를 압박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 이행에 나아가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간접적 의무 이행 확보수단이다. 오케이? 자 의무 이행 확보수단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간접적 의무 이행 의무 써줄게요. 간접적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행정벌과의 구별을 또 하는데 요거 이제 이행강제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집행벌 이건 행정벌이 아닙니다. 행정강제예요. 그래서 가끔씩 혼동해서 틀려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봐보세요. 이 도표 보세요. 됐죠? 말씀드렸고 행정벌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장래야 의무를 심적으로 강제하여 장래의 의무 이행을 시키려는 수단이죠. 틀리죠 성질이. 반복 부과 가능성. 이행강제금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행정청이 부과하니까요. 전과가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행정벌은요. 행정형벌은 법원이 부과합니다. 전과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이행강제금은 우리 행정처분이에요. 행정행위예요. 그래서 의무자가 이행할 때까지 건축법 보시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단위로 해서 연 2회에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행정형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거는 안 돼요. 일사부재리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서 한번 판결 나면 다시 동일 위반 사실에 대해서 반복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 자, 이행강제금은 면제 가능성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행정벌 보세요. 그죠? 자, 면제 가능성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 납부해야 돼요. 병과 가능성 중요합니다.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서로 다른 그 성질이 다르고 법적 근거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하고 행정벌은 병과할 수 있다 없다? 병과할 수 있어요. 왜? 이행강제금은 그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이고요. 행정벌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위반 사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고요. 또 행정벌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으면 병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법적 성질과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잘 나와 있죠. 세 번째 일단 행정벌과의 구별. 행정벌과 구분. 이거 좀 해놓으세요. 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대집행과의 구별. 행정 대집행과 구별. 요건데 우리 책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보시면 요거는 왜 시험 잘 나오는가 하면 봐보세요. 전통적으로 행정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공법상 비대체적 자기 의무나 부자기 의무를 대상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런데요, 현행 건축법에 의한다면, 그죠? 현행 건축법에 의한다면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실정법이
공법상 대체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뿐만 아니라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설은 야 이거는 아니 행정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이와 같이 대체적 자기 의무나 부작위 의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연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중요합니다. 판례와 현행 실정법, 건축법에 한다면요.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현행 건축법이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는요. 헌법재판소는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할 것인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헌을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 관계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좀 판례가 되어 있어요. 판례에 대해서 판례 봐보세요.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행정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현행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처는 개별 사건에 있어서 위반 내용, 위반자의 시정 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서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정부가 아니란 거예요. 합헌으로 봤습니다. 요거 우리 책들에 넣으셔야 돼요. 법적 성격. 자, 여러분들 우리 법적 성격 나오죠. 그 다음에 법적 성격 나오죠. 항상 법적 성격 성질이에요. 성격. 이거 뭐예요? 이행강제금 부과. 그죠? 이거 행정처분이에요. 행정행위예요. 예. 그래서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중요했어요. 이행강제금이 법적 성격이 왜 중요한 거냐. 여기에서. 또 하나 있는데 꼭 아셔야 돼요. 이거 행정이고요. 행정이고 행정처분이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일신 전속적 권리가 있어요. 일신 전속적 의무예요. 의무에서 이게 승계돼야 안 돼요. 이 승계 안 돼요. 즉 상속인에게 상속 안 됩니다. 상속인에게 승계 안 돼요. 상속 안 돼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판례예요. 특히 뒤에서 나오는 과징금 있죠. 과징금과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는 승계되거든요. 이행강제금 안 돼요. 판례 들어요. 판례. 매우 중요합니다. 책 다 잘 돼 있어요. 보시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여러분들 여기 있죠. 양가로 1번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있고 양가로 2번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봐보세요. 이행강제금 부과된 권리구제수단인데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 잠깐 언급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할 때는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의해서 불복을 해야 합니다. 맞죠? 그런데요.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에 대해서 각 개별법에서 특별법에 의한 그죠? 개별법 규정이 특별 규정으로서 특별법이 될 때 이때 별도 개별법상 특별 조항을 통해서 행정소송과는 다른 특별한 불복 구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그 개별법상 특별 불복 제도를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대상 적격상 처분수상이 부정돼요. 비록 이행강제금은 봐보세요. 이행강제금은 행정청이 부과하니까 행정처분 행정행위이지만
각 개별법에서 특별 불복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특별 불복 절차에 의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행위, 행정처분이지만 행정소송에서 그 대상 적격을 결해요. 아시겠죠? 행정소송을 적이면 무조건 각하 판결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종전구 건축법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할 때는 비송사건 절차법상의 과태료 불복 절차에 의해서 불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행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 그죠? 비송사건 절차법상의 과태료 불복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한다?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에서 다퉈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예요. 아직 판례 없습니다. 꼭 기억할 때. 왜? 제가 왜 강조할까 이거? 3번 출제됐습니다. 자, 근데요. 그 나머지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등이 있죠? 나머지 여러분들 이행강제금은 일반법 없어요.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건축법만 그렇고요. 농지법도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비송사건 절차법상 과태료 불복 절차에 의해서 불복해야 한다는 이 특별 규정이 각 개별법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비송사건 절차법상이 과태료 불복 절차에 의해서 불복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공부해야 실무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자기 행위가 뭐 들어왔는데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응? 아니 정 불만 있으시면 소송을 하세요 이렇게 해야죠. 소송을 하는데 무슨 소송이에요? 행정소송입니까? 이게 비송 사건입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뭐 공무 업무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법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승진을 위해서도 업무를 위해서도 그렇고 당장의 업무를 그런데 차이가 엄청나요. 질이. 그 다음에 승진 시험에서도 당장 7급도 그렇고 그 다음에 5급 상관 특히 고위직 공모죠. 간부로 하는 거. 이 시험에서 반드시 행정법이 필요해요. 행정학은 5급부터 시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급 7급까지는 행정학이 필요치 않아요.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법 집행기관 아닙니까? 국가기관으로서 법 집행기관으로서 하죠.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 다 했어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실 때 이제 여기 직접강제 보죠. 이 직접강제는 이제 제가 우리가 앞에서 오리엔테이션에서 했지만 특히 행정대집행위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특히 요 직접강제인지 그 다음에 요 특히 요거하고 직접강제하고 요거를 많이 학생들이 혼동하세요.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오면 행정상 즉시강제 있죠. 요거와도 또 행정조사와도 많이 혼동돼요. 그래서 짝짓기 잘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직접강제에서 다 의의 봐보세요. 직접강제는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 같은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 집행수단을 말한다. 법적 근거 당연히 필요하죠.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최후 수단성.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행정상 강제 집행수단 중에서요.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 비례원칙이죠. 보충소원칙 비례원칙에서 다른 의무 이행 수단을 통해서 의무 이행 확보가 가능하다면 이 직접 강제를 하면 안 돼요. 이거 비례원칙 위반, 보충소 원칙 위반, 불문법 원리죠. 위법입니다. 위헌 위법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지금 로스쿨에서 1년에 2,000명씩 나옵니다. 지금 누적 인원 2만 명 넘었어요. 변호사님이. 앞으로 무차별적으로 이제 행정소송 제기할 거예요. 이제 할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죠? 의료, 환경, 행정, 특히 행정과 관련돼서 의료, 환경, 만만한 게 행정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것도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기 업무는 이게 위법행위인지 적법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불복 절차도 모르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맨날 커피만 타셔가지고 이렇게 커피 가져오세요. 커피 갖다 주고. 세무공무원이 세법하고 회계를 안 씁니다. 경찰 공무원이 물론 형사사법 절차는 형사사법 수사법원은 일정 부분이지만 형법은 형사소송법 않고 가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행정법 않고 갑니다. 업무를 어떻게 해요? 맨날 커피. 그래서 옛날에는
들어오면 약 3년간을 이렇게 보직 선언시키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업무를 시킬 수가 없어요. 못 시켜서. 그러니까 맨날 커피 타고 커피, 복사, 커피 이렇게 시키다가 이제 행정법과 행정학이 들어와서 그 심지어는 우리가 커피 타러 왔으니까 업무 주세요. 해가지고 업무를 그냥 바로 준 거예요. 3개월 교육시키고 바로 줍니다. 지금은. 지금 다시 원상태로 갔으니까 3년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세금 아까워요. 세금 아까워 죽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아마 유심히 현미경으로 봐야겠어요. 법이 바뀐 지 3년 전인데 그것도 모르고 실급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안 된다고 멱살 잡고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 공무원인데 민원 제기해갖고 징계처분 받죠. 징계처분 받았습니다. 3년 전에 자기 업무인데 법이 바뀐 걸 모르고서 무조건 안 된다고 기다가 나중에 멱살잡이 해가지고 민원인이하고 해서 민원 제기해가지고 아주 징계처분을 크게 받았습니다. 성적 멋이하죠. 자, 측정관제 됐고, 그래서 최우수단에서 이거 잘 나와요. 최우수단성이 있다는 거. 그 이해를 꼭 아셔야 하고,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직접 강제죠.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처분성 인정되죠. 행정소송 대상이 되고, 이 직접 강제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대집행에서 이 직접 강제도 실행착수와 실행착수, 그러니까 권력적 사실행위 특징은 실행착수 후 단기간 내에 종료돼요. 그래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것도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지만은 그래서 보통 직접 강제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가야 돼요. 또 아니면 원상회복 청구권으로 가야 돼요. 그다음에 행정상 강제징수 좀 우리 오리엔테이션 많이 했기 때문에 행정상 강제징수 좀 봐보세요. 여기 이제 일반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죠. 법적 근거 쭉 잘 돼 있네요. 이거 다 해놓고 있어요. 교재 보시고. 행정상 강제징수는 독촉 및 체납 처분 절차로 이루어졌다. 맞는 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중요합니다. 독촉도 마찬가지예요. 1차 독촉, 2차, 3차인데 1차 독촉만 처분성 인정돼요. 판례 있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독촉이 있고 독촉 절차 요 마찬가지로 여기 법적 성격, 그죠? 이 독촉 뭐예요? 의사의 통지예요.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 인정되고. 그 다음에 독촉 절차에서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발급한다. 독촉은 납부기한, 그죠? 독촉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돼요. 말로는 무효예요. 이거 잘 나와요. 독촉 절차, 법조문, 그죠?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발급한다. 그 다음에 압류는 권력적 사실행위고요. 압류의 대상 읽어보시고 매각에서 이게 이제 공매의 법적 성격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인데 공매의 법적 성격에서 공매 절차의 하나인 공매 통지는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공매 통지는 처분성이 부정돼요. 하지만 이 공매 자체는 공법상 대리행위예요. 그러니까 행정행위죠.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이 공매가 나오잖아요. 매각에서 공매가 나오는데 공매의 통지는 처분성 부정돼요. 공매 이 자체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 인정됩니다. 혼동치면 안 되고 중요하니까 별표 3개. 그 다음에 청산 나오죠. 청산에서 청산의 방법이 나오는데 양가로 3으로서 중요합니다. 이거 바뀌었어요, 법이. 그러니까 청산의 방법에서 첫 번째 체납 처분비 동그라미 1번, 국세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가산금의 순으로 배분을 시합니다. 꼭 바뀌면 틀려요. 이거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에 의해서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 중 다 해봤어요. 워낙 중요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서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